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몸을 잘 관리하고 길들이는 방법으로 적게 먹고 많이 씹으며 말은 적게 하고 묵묵함을 지키며 근심은 적게 하고 많이 잊으며 옷은 검소하게 입고 목욕을 많이 하며 욕심은 적게 하고 많이 비우며 생각은 적게 하고 활동을 많이 하며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겸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도 건강한 몸 관리에 필요한 또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적절한 이런 뭔가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해서 적게 먹고 많이 씹으라 이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적게 먹는다의 기준도 좀 궁금하고요. 또 많이 씹는다의 기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이게 이제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네. 예, 이제 위가 좀 크신 분들은 음식을 한 2그릇 정도 먹어야 되고, 네. 예, 위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제 1그릇 정도만 먹어도 적당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 음식을 먹었는데 먹으면서 배가 부르다 그러면 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예,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먹고 싶다. 예. 예, 그래서 그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예, 두 번째는 좀 오래 씹는다는 건데 음식이 약간 잘게 적절하게 이제 가루로 되었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연세가 높아지면서 또 치아가 약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너무 씹는 것보다는 그냥 입에 머금고 입다가 보면은 예, 침에서 소화 효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네. 잠깐이라도 머금었다가 그 다음에 삼키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잘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예, 좀 모자란 것 같다 싶을 때 더 먹고요. 예, 또 씹는 것도 예,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밥알이 목에 넘어가는 느낌을 제가 좋아해서 예. 많이 안 씹고 그냥 넘기는 편이거든요. 예. 오늘 반성하고 네, 적게 먹고 많이 씹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젊을 때는 네. 괜찮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래도 유념하고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에도 관절염이 올 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아지면서 손가락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직장인이나 주부처럼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 신체 노화와 외부 손상에 의한 관절염뿐만 아니라 무리한 손사용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굴곡건의 염증이 생기는 당화쇠 수지 증후군처럼 손가락에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에 통증이 생겨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손가락 전체로 염증 범위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인들, 손가락 통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현대인들의 손가락 관절 질환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손가락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인들 저도 그렇고요. 정말 스마트폰 손에서 잘 놓지 않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사용도 많이 하고요. 이런 행동은 손에 무리를 주고 손 관련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자, 박사님, 우리의 이 손 건강이 중요한 이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손은 정말 우리 인체에서 아주 복잡하고 다단한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가 음식도 먹고 또 글도 쓰고, 예,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악수하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정을 느끼고 뭔가
느낌을 손을 통해서 이제 전달을 받아서 내가 무엇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뇌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뇌출혈이나 뇌경색이라는 병을 알았을 때 이 손 쪽에 먼저 신호가 오게 됩니다. 예. 예, 반대로 우리가 손의 기능이 좀 떨어질 때 우리는 이제 뇌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손 건강을 유념해서 예, 관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제 손가락 관절 질환자가 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늘었다. 근데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터널 증후군은 아는데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요, 박사님? 예, 일단은 지금 손에 이제 손가락, 손목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크게 7가지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방아쇠 수지라고 해서 이 손을 이렇게 손가락을 필 때 딸깍딸깍 우리가 권총 총 쏠 때 딸깍 소리 나듯이 방아쇠 이제 수지라는 병이 있고 예. 예, 건초염이라고도 두 번째 건초염이라고도 하고 힘줄염이라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절들 자체에 다 나타날 수가 있는데 피거나 구부리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 아, 예, 세 번째는 이제 결절종이라고 해서 이 손가락 사이에 예, 딱딱하게 예, 굳어지는 이러한 병입니다. 예. 예, 네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요. 예, 손목에 이제 신경이 눌리면서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이 오고, 네. 이제 다섯 번째 퇴행성 관절염, 여섯 번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예, 손저림 증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와, 7가지나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정말 다양한데요. 아, 이런 질환이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방아쇠 수지는 일반적으로 이 손 자체가 손가락을 구부렸다가 필 때 딸깍딸깍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예, 대부분은 이제 엄지나 예, 중지에서 이렇게 구부렸다가 필 때 일반적으로는 편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방아쇠 수지는 활차가 막히면서 올릴 때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입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힘줄염, 건초염은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동작과 펴는 동작이 있는데 펴는 동작은 신전근, 예, 그 다음에 굽힘근, 예, 그래서 그냥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것을 힘줄염, 예, 건초염. 그래서 굽힘근과 예, 굽히는 근육과 예, 펴는 예, 근의 예, 부조화로 생기는 염증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결절종은 손가락 관절들이 약해지면서 활액막이 나오면서 또 물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굳어지면서 딱딱해지는 증상입니다. 네. 예, 네 번째는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이 손목 안쪽을 통해서 정중신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만 저린 경우를 예,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게 있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들은 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잘 구부러지지가 않고 뭔가 붓고 통증이 오는 증상을 퇴행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손저림 증상은 예, 이제 목 디스크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근육이 인대되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낮에 편할 때는 저리지 않는데 옆으로 누워서 자다가 보면 이렇게 손가락이 저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좀 이제 질환 증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저도 좀 지금 의아스러운 게 의아스럽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요. 방아쇠 수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이렇게 이제 하면 소리가 딸깍딸깍 난다고 하셨는데 예, 소리는 안 나요. 소리는 안 나는데 예. 여기 근육이 조금 뭔가 약간 똑똑 소리가 난다기보다 예.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딱 전 단계로 뭔가 살짝 난다는 거죠. 예, 소리는 지금 안 나고 예. 그러면 네. 그 부분이 아직 방아쇠 수지 증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손가락은 자가 진단을 하는 게 한 예. 80% 정도, 7, 80%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손은 대부분 보면 뭐 살이나 근육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인대 쪽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손가락은 자기가 눌러 보시면 됩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아픈 부분을 눌러 본다든지 구부렸다 필 때 뭔가 불편하다. 그 다음에 이 손가락 관절에 뭐가 올라와 있다. 그래서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눌러 보면 됩니다. 예, 그래서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뭔가 아프고 통증이 느껴진다 이랬을 때는 손가락 관절에 손에 문제에 염증이 좀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증상으로 먼저 한 7, 80% 진단을 하고 아픈 느낌이 있다 그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예. 이 방아쇠 수지 증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가운데 손가락 이 부분에 이제 주름이 있는데 이 주름에서 손바닥 쪽으로 가면 또 주름이 하나 있는데요. 예.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름 자체를 약간 눌렀을 때 내가 누르는 느낌에 의해서 약간 압통이 있는 것은 괜찮은데 그쵸, 눌렀는데 아다. 예, 그러면 여기에 활차가 있는데 이 활차가 두꺼워지면서 네. 이게 꽉 구부리는 건 되는데 필 때 두꺼워지니까 딱 걸리면서 딸깍딸깍 소리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에는 손이 보면 이렇게 쭉 덜 펴지시거든요. 아,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네. 대부분 우리가 동작을 할 때 저도 이 강의 준비를 하면서 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강의 끝나고 이제 바로 준비하면 오늘 목요일이니까 예. 한 5, 6일 하는데 제가 평생 손 핀 거보다 이 네. 강의 준비하면서 손가락 핀 걸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동작 뭐 운동할 때도 그렇고 볼펜 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무릎 이렇게 할 때 대부분 손을 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부리고 있죠. 다소곳이 예.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고 이런 동작 자체가 펴는 동작이 잘 없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이걸 오므리는 작용은 음기의 작용이고 펴는 작용은 양기의 작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새롭게 좀 느낀 게 있어서 예전에는 그가 키가 크는 아이들 경우에 이제 침 치료 요법이다. 그 다음에 연세가 드시면서 기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침 치료하면서 제가 집에서 침 맞고 나서도 이렇게 손가락 피는 동작을 조금 했더니 네. 훨씬 효과가 더 있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힘줄염은 모든 손가락 관절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렇게 구부리거나 펼 때 그 구부리는 부분이 좀 아프다 그러면 그 부분을 살짝 눌러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고 예. 특히 이 힘줄염에서는 이제 득회르뱅 손목 건초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때는 엄지손을 말아서 쥐고 손가락을 이렇게 손목을 뒤로 꺾었을 때 이 손등 쪽으로 해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해서 약간 찌르르한 통증이 왔을 때 이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실 때 이 엄지손을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많이 쓰죠. 예, 근데 예. 그 스마트폰을 못하는 이제 어르신이냐 저도 그렇지만 이 탑법으로 쓰기 네, 때문에 엄지손을 잘 안 쓰는데 아, 네네. 젊은 분들은 엄지손을 침 맞으면서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엄청 씁니다. 예, 그래서 이 득회르뱅 손목 건초염이 오니까 항상 이것을 이렇게 엄지손도 이렇게 구부리니까 반대로 이렇게 피는 동작을 자꾸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결절종은 당연히 손가락 관절이 부어서 딱딱해지는 경우고 그래서 이미 딱딱해져 있다고 하면 결절이 생긴 거니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진찰을 받고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네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 손목을 꺾으면 됩니다. 예. 손목을 꺾어서 서로 이제 맞닿았을 때 예. 한 10초 정도 있는데 여기 손바닥 쪽에서 저리는 증상이나 뭔가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진다 이랬을 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좀 나타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엑스레이 검사를 먼저 받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류마티스나 퇴행성 관절염은 아침에 일어날 때 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로 퇴행성 관절은 주로 이 손톱 끝쪽, 손 끝쪽에서 오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손
몸 쪽으로 가까운 쪽에 옵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빨갛게 붓고 충혈되고 통증이 오고 이제 조조 강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예. 이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검사와 피 검사가 필요하니까 한 5일 정도 이런 증상이 지속이 된다 그러면 정형외과나 류마티스 내과에서 정확하게 검진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손이 자다가 저린다, 가만히 있는데 좀 저린다, 한 자세로 놨을 때 저린다, 이런 증상이 왔을 때는 신경 증상이 있기 때문에요. 바로 병원에 가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스마트폰 엄지로 사용한다는 거는 많이 씀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예. 제 엄지손가락을 언제 어떻게 많이 쓴다, 이건 거의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박사님 말씀해 주신 거대로 이렇게 안에 넣고 했을 때 여기가 찌긋찌긋합니다. 요즘 네네네. 제가 하면 대부분 이제 젊은 분들한테 스마트폰하고 여성분들도 침 놓으면 이렇게 여성분들은 엄청 빠르시거든요. 예. 남성분들 빠르고.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이걸 좀 해주라고 합니다. 네네네. 스트레칭처럼. 네. 그래서 손이 이렇게 구부러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반대로 이렇게 좀 펴는 쪽을 그러니까요. 엄지는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렇게 거꾸로 예.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면 손가락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이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박사님 덕분에 빨리 알아서 이런 스트레칭도 배우고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거를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가 질환이 발병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방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방치를 하게 되면 통증이 아주 갈수록 심해지겠죠. 근데 예. 이게 통증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잘 안 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안 쓰게 되면 관절이 굳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굳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기능적인 퇴화에 의해서 젓가락질이나 미세한 동작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손가락은 손가락 건강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가락은 고정을 시켜 놓는 것보다 어느 정도 아프고 인대가 끊어지거나 골절된 거 외에는 손가락을 조금 아파도 병원 선생님께서 진찰을 했을 때 조금 사용을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것은 사용을 해야 빨리 풀어지지, 안 쓰면, 그래서 이 손은 한 2주 정도만 깁스를 해놓고 있게 되면 이게 바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손가락 건강에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그 손 질환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여기가 불편하다 저기가 불편하다 말씀을 드리지만, 뭐 지금까지 제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가장 손이 불편하다고 말씀 많이 하신 분은 제 주변에서 어머니셨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안일도 그렇고 뭐 손 사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평소에 이제 집안일 하시면서 좀 주의해야 되거나 하지 말아야 될 동작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어머님, 그 다음에 요즘 육아를 하시는 분들에서 주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우리가 요즘 생수통인데 대부분 이걸 이렇게 따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관절을 확 돌리게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걸레나 옷을 짤 때도 네네. 이렇게 확 돌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걸레를 짤 때도 이 항상 생수를 딸 때도 항상 저도 옛날에 이렇게 땄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항상 세로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돌려주면 이 관절이 이 안에서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이제 남성분들도 항상 집안일 또 많이 하시는 분도 하시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하여튼 집안에서 그 다음에 이 병 뚜껑 따실 때도 항상 세로로 잡고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돌려주세요.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하시지 마시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반대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걸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걸레도 이렇게 짜시면 훨씬 손목에 무리가 안 가고 좋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박사님,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방법을 남편분께 말씀을 드리고
해달라라고 하는 게 제일 예, 그게 이제 좋지 가장 좋은데 네. 여성분들이 당장 여기에 그렇죠. 뭘 예, 예. 봐야 되면 네네. 깨끗하신 분들은 바로 해야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항상 세로로 해주시고 이제 남편분이 있거나 건강한 또 네네. 자제분이 있으면 네네. 건강한 분한테 걸레, 예, 그 네. 다음에 병뚜껑 부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부터도 먼저 예.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무엇보다 이제 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제 뭐 어머님도 그렇지만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손 건강을 위해서는 스트레칭입니다. 예, 네. 제가 오늘 처음부터 계속하지만 그렇죠. 손을 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스트레칭은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이 스마트폰이나 어머님들도 인터넷 이제 빠지셔서 많이 하시는 많이 분들이 하시죠.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주방일이고 무슨 일이고 하면 손을 펴고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아침, 점심, 저녁 일어나서 자기 전에 항상 그 관절이 만약에 이게 굽혀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손이 안쪽으로 구부려지지가 잘 않는다. 그럼 반대쪽으로. 근데 이걸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약간 적당히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래서 10초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10초 세고 이것을 한 5위 정도. 예, 반대로 이제 이게 굽힌근이 내 스스로 안 될 때는 다른 손에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굽혀져서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근데 이 경우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약간 시원한 정도지 통증이 온다 그러면 그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손에 주로 통증이 오시는 분들은 관절이나 인대가 약해지시고 노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네. 항상 몸의 통증 전까지만 하시고 요즘 뭐 인터넷이다 그다음에 이제 사무직을 하신다 그러면 꼭 한 50분 정도 하고 5분 정도는 이 엄지손을 좀 스트레칭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는 독수리 타법이라 예, 두 네. 번째 손가락을 좀 많이 쓰는데 예,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손을 자기가 많이 손가락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엄지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엄지손을 똑같이 한 10초 정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풀었다가 예, 그래서 되시는 대로 반대쪽으로 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잠깐 해봤는데요. 엄청 시원합니다. 예, 예. 아주 시원하고 네네. 몸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예. 또 하나 배워갑니다. 자, 계속해서 질환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 관절 질환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손가락 관절 통증 완화에 온찜질이 도움된다. 네, 찜질. 그것도 이제 온찜질 도움이 되나요, 박사님? 예, 대부분은 온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온찜질을 하는 경우에는 혈액순환과 예, 활액막의 순환을 원활하게 잘 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단 여기서 주의할 경우에 이제 이 관절이 빨갛게 부었거나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온찜질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전문가 선생님의 이제 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에 먼저 온다? 그런가요, 박사님? 예, 한 7~80%에서 손에 먼저 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네. 우리의 면역 세포가 예, 다른 세균이나 이제 바이러스가 침범하면 얘네들을 잡아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몸에 이제 관절을 침범을 하는 것이 이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네.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90%가 손을 침범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손가락 관절 질환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하고 있습니까? 예, 원인에 따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크게 이제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제일 많은 환자가 외상입니다. 네. 이제 외상인 경우에는 이제 침치료, 예, 그 다음에
생활요법, 그 다음에 이제 고정해놓은 경우에는 이제 정형외과에서 정확히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도록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는 과사용입니다.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한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손을 꽉 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분들이 집안일에서 손을 힘쓸 때 꽉 너무 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힘줄에 염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염증 치료를 하고 이제 과사용하는 이제 스트레칭 요법이나 자세 요법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세 번째는 예,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가 있을 때 내 몸 자체에 특히 이제 저림 증상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손가락이 저릴 때 증상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아닌가, 또 경추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거쳐서 저희 한의원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근육이 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긴장이 되면 안에 신경이나 혈관들이 지나가게 되는데 신경이나 혈관들이 뭉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교감신경, 심장 기능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손저림증 환자가 오는 경우에 이 경추냐 손목 터널 증후군을 치료를 했는데 별로 차도가 없을 때는 이 스트레스와 같이 연관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번째는 노화입니다. 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나는 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관절에 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내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이 손이 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는 내 몸도 위축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가 몸이 쪼그라들고 또 하나는 손가락도 이렇게 위축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 건초염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염증이라고 하더라도 방아쇠 수지라고 하더라도 치료를 했는데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에는 내 몸이 너무 지치고 힘들지 않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같이 해주는 치료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 한방 치료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치료 사례는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잘 구부려지지 않는다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네. 65세 남성분으로 2018년 10월에 내원하셨는데요. 2018년 3월부터 양손 이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고 내원을 했습니다. 네. 예, 병원에서 이제 건초염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이제 효과가 없어서 내원을 했는데, 네. 특히 평소에 이제 긴장을 하면 손을 좀 떠는 습관이 있고 예. 성격도 좀 급하고 자꾸 짜증을 낸다고 아내분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예. 10년 전부터 당뇨약, 고혈압약을 복용하시고 5년 전부터는 고지혈증 약도 복용 중입니다. 3년 전 심장 이제 스텐스 시술을 받으셨고, 이분의 이제 얼굴 피부색을 봤을 때 혈색이 약하고 맥도 부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맥동수는 80맥으로 맥동수는 정상 맥이었는데, 첫째 이분의 이제 제가 그래서 손바닥과 손가락을 눌렀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눌러봤습니다. 근데 눌렀을 때 크게 통증은 없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분의 이제 혈색과 맥이 약하고 이제 나이가 65세 되었기 때문에 노화의 과정에 의해서 힘줄염이 생긴 것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심장 스텐스 시술을 받았고, 과거에 좀 긴장을 하면 손을 떠는 병력으로 보아서 심장이 허약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요. 네. 힘줄을 튼튼하게 하는 약과 이제 심장을 강하게 해서 손 쪽으로 피를 많이 공급하게 하는 약을 2개월 써서 완치시킨 사례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손가락 관절 질환에 어떤 한방차를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오늘 또 두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손가락을 굽히는 동작이 잘 안 될 때 쓰는 한방차와 그 다음에 손가락을 필 때 잘 안 되는 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가락을 하여튼 구부렸을 때 뭔가 불편하다, 구부렸을 때 좀 잘 안 된다, 예. 통증이 있다. 이러는 경우에는 개지와 청피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경우에는 청피를 각각 10g씩 넣어서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한 20분 달이시면 됩니다. 예. 그럼 100에서 120cc 정도 나오니까요. 이 약차 요법을 식사하시고 손가락 관절로 가야 되니까 식후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이에 반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피기는 동작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개지와 갈근을 각각 10g씩 같은 방법으로 이용을 하시고 복용법도 식사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2번씩 아침 저녁으로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 준비해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한방차는 손가락을 좀 펴는 동작이 좀 잘 안 될 때, 그 다음에 요즘 현대인들은 항상 손을 구부리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요. 이 차가 아주 도움이 됩니다. 개지와 갈근인데요. 개지는 약재를 끌고 상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갈근은 경맥, 기를 소통을 시키면서 피부에 온기를 풀어줘서 근육을 따뜻하게 순환시키는 한방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처음에 향을 딱 맡았을 때는 어우 쓰겠다, 한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안 쓴대요. 네, 뭐 약간 뭐랄까요, 좀 묵직한 쓴맛이 아니라 가벼운 쓴맛, 단맛도 살짝 느껴지면서. 그 가벼운 게 맛을 아주 잘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한방에서는 약을 쓸 때 지금 손가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약의 성향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음식에서도 똑같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가서 해물탕을 먹을 때 지리로 먹는 경우가 있고 매운탕으로 먹는 경우가 있고, 맞아요. 지리는 막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가 기운을 올려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지리가 좋고 예. 자기가 허리 다리가 좀 약하다. 그러면 묵직해야 되니까요. 이때는 묵직한 얼큰한 탕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지리가 많이 끌리더라고요, 저는. 네. 봄 여름에는 네. 양기를 올려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은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집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예. 예. 계속해서 한방 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지압법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의 굽힘이 잘 안 될 때는요, 소부혈과 노궁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5번째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5번째 손가락이 닿는 부분이 소부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의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정도. 그 다음에 또 10번 세고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노부는 손가락을 구부렸을 때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입니다.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이 닿으면 이걸 잡은 다음에 자신의 팔꿈치를 펴고, 그래서 이 경우를 똑같이 자신의 엄지손으로 해야 조금 더 힘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반대로 손에 이제 펴는 동작이 잘 안 될 때는 중저와 삼간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중저는 자신의 이제 주먹을 쥐었을 때 가장 앞권 볼록 나와 있는 부분,
다섯 번째, 네 번째 손가락에 볼록 나와 있는 부분 뒷부분으로 가면 손등으로 하면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을 이때는 이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렇게 해서 5세트 이용하시면 되고, 네. 예, 그 다음에 삼간이라는 혈자리입니다. 예, 삼간은 보면 두 번째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쥐었을 때 볼록 나와 있는 분, 한방에서 이걸 본절이라고 하는데 손허리 관절, 본절 뒷부분에 약간 오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이때는 이제 자신의 이제 두 번째 손가락으로 하면 약간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이제 손을 펴는 행위를 많이 안 하니까 이 중저와 삼간혈을 수시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 이제 스트레칭을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저 아저씨가 그러신데요. 네, 네. 저 키로수는 67kg, 6kg, 7kg 좀 네. 예, 그러고 되고요. 네. 키는 네. 키도 적어졌어요. 네. 키는 한 165, 네. 160이나 될까? 네. 그리고 또 저기 연세요, 선생님. 80 하나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 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버님 불편하신데 말씀해 주세요. 예, 감기가 걸려서 약 사다 드셔도 좀 괜찮았다. 도로 감기가 걸리고 또 예. 콧물이 많이 나오고 빨간 콧물도 막 나오고 모갈자 세고 막 그래요, 아저씨가. 예. 지금 이 감기하고 콧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방 1년 돼간가 봐요. 예. 그 병원에서 그 내과에서 진찰 받으셨습니까? 예, 예. 예. 그 약을 지어주고 예. 그래도 드실 때는 좀 괜찮았다. 도로 그러고. 예. 병원에서 선생님이 그냥 감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간지가 안 좋아서 이게 말이 이렇게 목이 새 가지고 나온다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 이렇게 감기약 이제 복용하실 때는 좀 줄어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금 지나면 계속 이제 감기도 하고 기침도 가래도 있습니까? 가래가 많아요. 예. 그냥 가래가. 아버님 현재 그 이 감기약 말고 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복용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예, 감기 아니 저 혈압, 예. 당뇨, 예. 고지혈증약 그러고 드시죠. 수술 드신 받은 지가 한 3, 4년 된가 봐요. 예, 3, 4년 되셨고 수술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예. 무슨 폐기능 수술도 하시고 예. 뇌가
뇌를 머리를 다쳐서 뇌수술도 요 고대병원에서 하시고. 예. 그때 이제 뇌는 다치신 게 이렇게 뭐 외상으로 다치신 겁니까? 뭐 넘어졌다든지 부딪혀서? 예, 넘어져서 예. 다치셨죠. 예, 그때 뇌 다쳤을 때 손 다리에는 이상이 없었고요. 예, 손 다리에는 이상이 없었는데요. 예. 이렇게 말을 이렇게 대화를 못했어요. 아, 지금은 대화는 괜찮으십니까? 그런 지가 한 20년 예. 남았으니 괜찮죠. 대화 같은 것은. 예. 아버님 담배는 안 태우시는 거죠? 담배 술은 한 12년 정도 안 피셨는가 봐요. 예. 소화는 잘 되십니까? 예, 소화는 좀 잘 그전만치 식사는 맛있어 안 하셔요.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세요? 저 변비가 있거든요. 예. 한 3일에 한 번씩 그 정도 예. 보시는가 봐요. 3일에 한 번 보면 시원하신 것 같습니까? 좀 남아있는 피곤해요? 느낌이 있으세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도 한 덩어리 그냥 굵게 그냥 예. 씹줘서 봐버리면 뱃속이 시원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버님 주무시다가 그 소변 보러 몇 번 일어나십니까? 아니, 소변 보러는 잘 일어 안 나셔요. 예. 그 전부터 그 술 막걸리 그딴 맛있어 시골에 살 때 맛있어 드실 때는 예. 드셔도 아침에 날새야 보고 예. 서울 와서도 그렇게 날새야 소변을 보지. 예. 소변은 찾으러 안 가요. 제가 오히려 찾으러 다니죠. 예. 지금 그러면 아버님은 이제 방광 쪽은 좋으신데 현재 이제 네. 감기가 걸린 지 1년이 이렇게 계속해서 나았다가 또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력이 그 기운 자체가 앓으셨다는 것은 폐 쪽이 기가 이제 허약하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이요? 예, 예. 이쪽에 도움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약이요? 예, 한방차. 예, 황기 8g. 한기 8g. 예, 그 다음에 창출 4g. 한기 8g. 예, 황기 8g. 예, 그 다음에 어머님 창출 4g. 상출 예, 4g. 4g. 예, 그 다음에 진피 4g. 예? 진피. 예, 귤 진피요? 껍질이요, 어머님. 귤 껍질. 귤 껍질이요? 예, 예. 예, 그 귤피, 귤 껍질 4g. 예, 귤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4g. 예, 아버님 좀 얼큰한 거 좋아하세요? 그전엔 젊어서 시골에 살 때는 예, 얼큰한 거 좋아하셨는데 예, 요리 서울 와서는 매운 것을 잘 안 드신 게 매운 것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 그 지금 그 4가지 차 요법 불러드렸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어머님 물을 900cc 넣으세요. 900cc요? 예, 예, 900cc 넣고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20분 정도 끓이시면 됩니다. 20분이요? 예. 그러면 어머님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전 중에 지금 편하실 때 한 번 드시고요. 예,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예,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약간 출출할 때 그렇게 2번 드세요. 그러면 시골 같으면 참외. 예, 아무튼 맞습니다. 그때- 예, 참외 드시면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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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하루에 그렇게 2번씩 좀 아버님 자체가 이제 지금 기흉이 앓고 감기가 워낙 오래 가신다는 것은 폐 기능도 좀 떨어지고 이제 원기도 떨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 차 요법을 한 2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세요. 예, 그 다음에 2개월 복용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근데요. 예. 목이 어땠어요? 목이 세.
아, 그게 이제 기관지가 좀 약하시다 보니까 쇠한 느낌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네. 차요법을 복용하시면 좋아지십니다. 네. 그런데요. 예, 죄송합니다. 저한테 한번 저도 저는요. 예, 낮에랑은 별로 저기였는데 자고 나면은 목에서 가래가 예. 저도 가래가 진한 가래가 아침에는 막장 나와요. 예. 하고 목에가 딱 걸린 것 같아 갖고 막 하면 그게 나와요. 그게 예, 그 어째서 그러죠?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세요? 그것도 수수식에 작년부터 그러는가 봐요. 예. 어머님 현재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이요. 예. 키 혹시 아세요? 저요? 예. 160 예. 이나 될 거요. 예. 160이나 될라가 몸무게는요? 몸무게는 60 한 3kg 예. 될라는 것 같아요. 현재 복용하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혈압약, 당뇨약 그런 거 안 먹는데요. 고지혈증 약오고 예. 골다운증 약오고 예. 수술 받으 신경 안정제 약오고 그렇게 먹어요. 아, 신경 안정제 그러면 수면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금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사람마다 좀 신경이 예민해요. 그래가지고 예. 갑상선 수시를 했거든요. 예. 갑상선 암 수시를 하고 한 지가 한 8년 된가 봐요. 예. 그러면 그러면 수시를 할 때부터 그게 하기 전부터 그 약을 먹었는데요. 예. 수문제를 먹었는데 예. 그 수시를 하고 나서 수시를 하고 일주일도 안 되어서 그때 봉도 훈련은 그 물계에서 훈련 받는데 거기 예. 가서 훈련 받고 온 날 오고 나서 그 이튿날부터 수문제 약은 띄어버렸어요. 예. 안 먹고 어디 이제 애출이나 하고 너무 집에 가서 이제 잘 때는 잠이 안 올 감사서 그냥 수문제 약을 갖고 가지요. 갖고 가서 잠이 안 오겠다 생각이 들면은 반알석 먹고 자고 그러면 안 먹고 그래요. 예. 어머님 현재 그 이제 수술은 받으신 게 갑상선 수술 받으시고 또 다른 거 수술 받으신 거 있습니까? 그런 거 그것밖에 없어요. 예. 지금 그 목에 이제 가래가 나오는 게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 나오십니까? 예, 그때가 그게 더 치는 가래가 나와요. 예. 어머님 현재 저하고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목에 가래가 있는 느낌 드세요? 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어머님 목에 간혹 뭐 걸려 있는 느낌이 드시는 거죠? 예. 예, 그 목에 걸려 있는 느낌은 1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1년 전 1년 전부터. 더 그래요. 예. 어머님 소화는 그전에는 예, 소화는 잘 되세요? 소화는 그런 대로 조금 하고요. 신경을 쓰면은 또 소화도 잘 안 되고 또 예. 머리 그냥 그렇게 신경 쓰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예, 그러시죠. 예, 그게 지금 이제 그 역류성 식도염하고 그 목에 이제 가래가 있는 게 아침에 이제 뱉어지는 게 그 다음에 가래를 뱉으신 다음에도 목에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이제 든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비인후과에서 목을 봤을 때 거기에 뭐 가래는 없는데 뭐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예, 이제 이 경우가 이제 위장 기능이 떨어지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는 소화가 이제 바로 안 되고 잠도 잘 안 오고 이제 이러는 경우에 그 가래가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한방에서는 매끼라고 하기도 하고 기담이라고도 하는데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차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 예, 한방차요. 예, 향부자. 예? 예, 향부자. 예, 향부자요? 향기 할 때 향자,
예, 그다음에 향부자. 예, 향부자. 그다음에 복신, 예, 복신. 복진, 예, 신요. 복, 신. 복신, 예, 그다음에 감초. 감초. 예, 그걸 각각 4g씩 넣고요. 예, 예, 그다음에 그 세 가지를 4g씩 넣고 물을 700cc 예. 넣으세요. 얼마요? 700요. 700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15분 정도 끓이시면 예, 예, 15분 정도 끓이면 아까 아버님처럼 한 100에서 120cc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드세요. 아침 공복이에요? 아니요, 식사하시고요. 예, 식후 그것도 1시간. 참쯤이요? 예, 아침 저녁으로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2번씩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두 분 상담을 한 번에 했습니다. 먼저 아버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만성 감기를 예. 가지고 계시고 가래도 많으시고 새소리도 나신다고 했고요. 어머님께서는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나 이제 가래가 좀 많으시다고. 예.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 다 뭐 약을 복용을 하시면은 좀 괜찮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왜 계속 지속이 되니까 왜 그런지가 되게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먼저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은 조금 다르십니다. 네.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감기가 오시는데 한 달 전부터 이제 맑은 콧물, 그 다음에 목에서 쇳소리가 난다는 것은 이제 기관지가 좀 확장이 되면서 기관지 자체가 약해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맑은 콧물이 자꾸 나온다는 것은 찬바람을 받았을 때 맑은 콧물이 나오게 되는데 인체의 이제 전기가 약해지고 이제 폐가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 연세가 들어가면서 이 병력이 중요한데 네. 이제 좀 젊으셨을 때 예전에 기흉을 앓았다는 것은 폐가 좀 약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증상들이 안 나타나게 되는데 아버님 현재 연세가 81세이기 때문에 이제 기혈 자체가 약해지면서 예전에 그 기흉을 앓았던 것은 폐가 이제 약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이 폐 자체가 허약해서 나타나서 증상은 콧물이 나오거나 목에 쌕쌕거리는 증상, 또 가래 같은 것을 약을 먹었을 때 좀 진정은 되는데 네. 진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이제 회복력이 생겨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폐가 허약하신 분들은 이제 양약을 쓸 때는 잠깐 사라지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재발하시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어느 정도 증상이 완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의원에서 그 허약한 부분을 찾아서 보해주거나 이제 침 치료나 뜸 치료를 같이 받는 게 필요합니다. 네. 예, 두 번째 어머님의 경우에는 지금 목에 이제 가래가 있는데 아침에 특히 이제 가래를 뱉으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낮에도 평상시에 이제 목에 뭐 걸려 있는 느낌이 있는 경우인데 1년 전부터 이제 그랬다고 했을 때는 이제 1년 전에 뭔가 좀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제 이런 쪽으로 좀 예민하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나 목 쪽으로 증상이 와도 아버님처럼 기관지가 약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 그래서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분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 쓰면 잘 먹다가도 바로 소화가 안 되고 또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어머님 생각하는 대로 어떤 세상 일이나 가정 일이 잘 안 돌아가실 때 그때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면 목에 가래 같은 게 걸리면서 뱉어도 잘 안 뱉어지고 삼켜도 잘 안 삼켜지는데 이때는 이제 심장하고 교감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그 치료 방법을 써서 풀어주는 게 원칙입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손가락 관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이 손가락 관절 질환을 뭐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습관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 손가락을 주로 펴는 동작을 잘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즘 뭐 핸드폰도 그렇고 저도 일을 할 때 뭐 글씨를 쓸 때도 항상 오므리는 작용을 하지 이 손가락을 펴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어깨 자체가 라운더 숄더로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네. 이렇게 확 벌리고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간다든지 특별한 운동을 한다든지 이후에는 항상 이 손 자체가 엄지손이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네. 이 어깨 자체도 구부러지고 예. 그러면서 이 손가락도 구부러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손가락을 펴는 동작을 하면서 어깨를 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반대로 이렇게 피시고 그냥 손을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한 10초 정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상황이 이제 뭐 일하거나 어떤 운전 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실 때도 어깨를 피는 건 좀 불편하면 그냥 손가락만 잠깐 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폈다가 바로 구부리시지 마시고 네. 손가락을 항상 10초 정도 그냥 이렇게 자기 무릎 위에 놓고 살짝 피시면 됩니다. 남들한테 네. 표시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 보이게 손가락을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 손가락을 좀 펴는 운동을 하시면 뇌 기능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양기를 운행을 시키고 손가락 관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손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손, 어깨를 펴고요. 또 이런 스트레칭을 수시로 꾸준히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통증이 지속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